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도대체 감옥 언제 가냐? 감옥 언제 가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꾸라지. 네,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 각종 법조인들을 자신들의 방탄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바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법꾸라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잘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연 전략으로서 갖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도 있습니까?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해. 심지어는 단식 투쟁을 해. 심지어는 뭐도 하고 있습니까? 증인까지 대거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한변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왜냐?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됩니다. 6개월 이내.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기소된 게 언제냐? 2022년 9월 8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1심 선고가 안 된 겁니다.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전술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런 재판 지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재명이 이화영 술판을 열심히 띄웠던 이유도 뭐라고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공직선거법이랑 똑같이 대거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증인들을 대거 채택을 하면 그 선거가, 그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3년을 버텨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돌연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가짜뉴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허위사실이 지금 검찰의 팩트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화영 술판과 관련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한방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방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오는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1심 선고가 난 이후에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기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저는 이게 한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신중해져야 됩니다. 어떤 걸 신중해져야 되나? 어쨌든요, 우리에겐 한방입니다. 우리에겐 한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번 기회에 이재명을 집어넣어야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망치 두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재명을 더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이재명의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그리고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검토할 수원지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군데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어떤 것으로 기소가 당했습니까? 이재명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중교사 이걸로 인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창훈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같은 백현동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김인섭은요,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인섭은 구속이 되고 이재명은 왜 구속이 안 됐느냐?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김인섭은요, 판사가 달라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정당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예요. 같은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쪽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한쪽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겠습니까? 실제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냐? 이거 수사를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를 어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여기 서울중앙지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 지금 대북송금은 누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원지검이 하고 있어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지금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지검이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원지법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는 모두 다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모두 다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쌍방울 뇌물 의혹, 즉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화영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 발부됐던 판사가 누구냐? 바로 수원지검 김경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것도 누구냐?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북송금 관련돼서 안부수까지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때도 누가 발부했느냐?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예요. 즉,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원지검이 이것을 수원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면 누구에게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까? 바로 김경록 부장판사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김경록 부장판사는 실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관련자들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까지 모두 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원지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김경록 부장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잘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원지법이 중요한 것이고 수원지검이 중요한 것이고 김경록 부장판사를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또 희망 고문이라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죠. 이 정도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게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김경록 부장판사한테 이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재명을 뭡니까? 구속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점점점 높여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요. 뭐가 남았다고요? 대북송금이 남았다고요. 대북송금.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법꾸라지처럼 어떻게든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재판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더 빨리 넣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한 방이 남았다. 대북송금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됨에 있어서 이 수사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수원지검이 하고 있고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실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관련자 3명,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모두 다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수원지법의 김경록 부장판사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자신이 3명이나 구속을 했었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는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그리고 모두 다 관련자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3명은 구속영장 발부하고 이재명 혼자 이것을 못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김경록 부장판사가 있을 때 이것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사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수원지검,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장이 바뀌었어요. 누구냐? 신봉수 수원지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자, 이분이 취임 첫날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법방해를 직격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화영의 술판을 거론하면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부터 사법방해에 관련돼서 목소리를 냈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지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칼 갈죠. 칼 갈죠. 화가 안 나겠어요? 네. 자, 더 나아가서 신봉수 지검장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사건 독자 추진 불가하다. 경기도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으며 더 나아가 이재명 구속영장 확인된 증거 기반해서 청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원지검이 도끼가 바짝 오른 상태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수원지검을 더 화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법에 있는 김경록 부장판사에게 이 청구서를 맡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재명의 불체포특권입니다.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즉 무슨 얘기냐? 분명히 민주당이 이재명을 국회에서 방탄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탄할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이재명이 시스테마에서 지금 모두 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역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즉 무슨 얘기냐? 봐라.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민생 안 챙기고 이재명 방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제 이러한 경제 성장률, 경제 성과를 냈고 있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방을 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더 신중하게 더 고민을 해서 이 한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 7명의 출석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원 불응했대요. 자,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이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도 했었어요. 지난 2월 달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했습니까? 총선 전에는 못 나가면서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불응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총선 끝났어요. 선거 끝났습니다. 근데 왜 불응합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총선은 핑계였다라는 것이죠. 총선은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돼서 특히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뉴스는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범죄 사실들은 언론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면서 성과를 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실제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 저는 다음 선거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이화영 술판을 연일 떠들고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특검을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급한 건 민주당이다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된다고, 여유 있게.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면 되는 것이냐? 저는요, 참고로 이번 회담과 관련돼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수회담 의제 선정의 난항을 보이면서 오늘 2차 실무회동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련돼서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2 회담 일정 논의 불발. 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도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의제들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이걸 윤석열 정부 탓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아유, 좀 얘기 좀 해봐요. 들어줄게요. 기다려줄게요. 라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끌어내면 되겠습니까? 요런 모습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 이렇게. 안 해. 안 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 취소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네. 이재명의, 네. 안 해. 이런 모습 우리가 이끌어내면 이번 판 이기는 거다. 우리가 주도권 잡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뚝심 있게 중심 지켜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더 알리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려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저들이 지금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계속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윤석열 정부 성공 이끌어보자고요. 네, 이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